여러분, 월스트리트를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어버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도 아니었고요. 오직 수학 하나만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 수익률을 기록한 사람이죠. 오늘 제임스 사이먼스의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66%.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제임스 사이먼스가 만든 전설의 메달리온 펀드가 1988년부터 무려 30년 동안 기록한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그것도 수수료를 떼기 전이긴 하지만요. 워렌 버핏조차 상상하기 힘든 정말 경이로운 기록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우리가 아는 다른 전설적인 투자자들이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수수료를 다 떼고 나서도 연평균 39%.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레이 달리오. 이분들 수익률을 그냥 가뿐하게 뛰어넘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긴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게임을 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아니,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던 순수 수학자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을 찾으려면요,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을 봐야 합니다. 바로 그의 과거 경력인데요. 얼핏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가 그의 성공을 위한 최고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이력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MIT와 버클리를 초고속으로 졸업한 수학 천재였고요. 냉전 시대에는 국방분석연구소에서 소련의 암호를 해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데이터 더미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훈련을 그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거죠. 그러다 다시 학계로 돌아가서 학과장까지 지냈고요. 금융과는 정말 거리가 멀어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사이먼스는 월스트리트에 발을 들이기 훨씬 전부터 이미 자기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수학계에서는 살아있는 전설이었어요. 천사이먼스 이론이라고 자기 이름이 붙은 이론까지 만들었으니까요. 이게 현대 물리학의 지형을 바꿨을 정도로 엄청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금융계의 규칙을 모르는 아웃사이더였을지는 몰라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문제 해결사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그가 만든 아주 비밀스러운 회사,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의 블랙박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번 걸까요? 이 말이 정말 핵심인데요. 르네상스의 모든 걸 이 한 문장이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주가가 왜 오르는지, 왜 내리는지 따위는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어떻고, 기업 실적이 어떻고, 이런 건 너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대신 오직 한 가지, 방대한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패턴을 찾는 데만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오직 현상만 좇은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했을까요? 딱 5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그냥 싹 다 긁어 모읍니다. 과거 주가 데이터는 기본이고 날씨, 뉴스 기사 뭐든 가리지 않아요. 둘째, 이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아주 미세한 패턴, 즉 신호를 찾아냅니다. 셋째, 이 신호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사고 파는 알고리즘을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감정이나 직관이 끼어들 틈 없이 이 모든 과정을 24시간 자동으로 돌리면서 모델을 끊임없이 더 좋게 만들어갑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이 회사가 얼마나 특이한지는요, 사람 뽑는 기준만 봐도 딱 알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월스트리트 출신의 금융 전문가, MBA 출신은 거의 뽑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시장에 대한 편견에 오염됐다고 생각했죠. 대신에 물리학자, 천문학자, 언어학자처럼 금융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과학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아무런 선입견 없이 오직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만을 순수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내는 펀드인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메달리온 펀드는 오직 내부 직원들만 투자할 수 있도록 외부에는 문을 꽁꽁 닫아 걸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재밌는데요. 자기들 전략이 아주 짧은 순간에 나타나는 미세한 가격 차이를 잡아내는 방식이라 펀드 규모가 너무 커져버리면 오히려 시장에 영향을 줘서 그 패턴 자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서 성장을 포기한 아주 역설적인 선택이죠. 이 시스템이 진짜 무서운 건요. 평소에도 잘하지만 모두가 공포에 떨고 시장이 무너질 때 바로 그때 진가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80%, 2020년 팬데믹 쇼크 때 76%라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수익을 냈죠. 왜 그럴까요? 인간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비이성적으로 주식을 내던질 때 오히려 시장에는 더 명확한 통계적 패턴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포가 이들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셈이죠. 사이먼스의 이야기는 그냥 한 회사가 성공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전체를, 아니 금융산업의 판도를 바꿔버렸죠. 바로 퀀트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가 남긴 유산이 뭔지 한번 살펴보죠. 지금 우리가 보는 주식시장 있잖아요. 사실상 제임스 사이먼스가 그 밑그림을 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금 미국 주식 거래의 70% 이상이 바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인간의 직감과 분석이 시장을 지배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수학과 컴퓨터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움직이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가 남긴 유산을 몇 가지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개인 자산이 약 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이 넘고요. 회사가 굴리는 돈은 1,3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더 주목할 점은 그가 번 돈의 상당 부분인 40억 달러 이상을 다시 기초과학과 수학교육 발전을 위해 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버는 법뿐만 아니라 그 돈을 의미 있게 쓰는 법까지 보여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수학이라는 순수한 논리만으로 시장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결국 제임스 사이먼스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복잡한 미로를 빠져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안에서 막 헤매는 게 아니라 아예 밖으로 나와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미로 전체의 지도를 그려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수학자라는 외부인의 시선으로 금융이라는 거대한 미로의 해법을 찾아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이먼스는 금융시장이라는 거대한 암호를 풀어냈잖아요. 그렇다면 질병치료,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처럼 지금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난제들 속에도 자신만의 독특한 수학을 가진 새로운 암호 해독가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